저는 대한민국 21살 여성입니다. 솔직히 이 나이에 정치인 인맥을 갖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맥이 없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소리쳐도 나라가 들어주지 않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정치인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저절로 관심도 갖지 않게 됐죠. 그런데 곧 있을 대선은 제가 처음으로 하는 투표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다 홍준표님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저희와 소통하실 줄 몰랐습니다. 예전 홍준표님의 모습은 약간 무심하고 무섭고 호통치시고 거친 분으로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유해지신 걸 느낍니다. 신념은 가지되 주변의 목소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변화할 줄 아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도 있으시지요. 홍준표 님이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저희는 정치인이라는 인맥이 생겼습니다. 멀게만 느껴졌고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정치라는 세계가 어쩌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했고 체념으로만 가득했던 그 세계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감사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소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무관심은 나라를 망치기 충분하다는 걸 느낍니다. 저도 계속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꼭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뵙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번 설에 5년 동안 장거리 택시를 타고 고향에 가야 하는데 1번 택시는 택시기사가 조폭이라 무섭고 2번 택시는 초보 운전이라 무섭고 3번 택시는 부산까지 가려면 1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4번 택시는 타게 되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몇 번 장거리 택시를 탔었는데 3명은 감옥을 갔고 1명은 자살을 했고 1명은 5년 내내 포용포용 거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홍 기사님, 이번 한 번만 태워주십시오. 저도 모범 택시 타고 싶습니다. 부탁입니다. 저는 출마 못합니다. 이번 국회에서의 서로 껴안는 걸로 이게 해결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 아직도 저는 세 가지 변수 때문에 지금의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의 극적 합의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그건 첫 번째는 언제든지 지금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제 만들이 많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또 이준석 당대표가 뭐 패싱 당했다고 하거나 또 그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 여러 가지 복잡 문제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선거 전략상에서 확실히 그런 부분으로 선거 전략을 다시 재편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뭐 선거 선대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선거 전략의 틀을 새롭게 짜느냐 안 하는 못 짜느냐 이 문제가 하나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은 이제 지방선거하고 그 국회의원 의원 이제 보궐 선거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공천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공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선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공천 관련해서 이준석의 경우에는 어떻게 주장할 거냐면 이번 공천은 보궐선거 자체가 또는 이제 지방선거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형식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뭐 시험도 보겠다 어쨌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친윤 진영 윤석열 후보 쪽에 주요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대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천에 주요한 인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준석이 생각하는 공천의 어떤 방향 또는 이제 구성 방식 이런 게 있고 친윤 진영 내에서는 주로는 이제 대선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주로 윤석열 후보 측 인사들을 생각할 거예요. 이런 이제 공천 문제가 벌어질 거고 또 하나는 단일화의 룰과 또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긴장 관계 이 문제 때문에 또 공천 갈등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국민의 내용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소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인물들이 나서면 좀 다릅니다. 네. 홍준표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도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는 정치인이고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게시판에 아예 가서 나 안철수입니다 하고 청년들한테 지지를 받는 이런 어떤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해서 홍준표하고 상당히 이제 좀 연관된 것처럼 또는 홍준표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처럼 안철수가 움직였단 말이죠. 네. 그만큼 안철수도 홍준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무게 또 영향 이런 게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단일화할 때 홍준표를 이제 협력 대상을 하나 염두에 둔 거죠. 아니면 중립지대에 묶어놓거나. 그런데 동시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는 좀 비토를 하고 비판도 하지만 당 자체는 국민의힘의 뿌리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정계 개편 이런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을 굳건히 하면서 국민의힘이 성찰하고 혁신하는 방식으로 보수 정당의 자기 미래를 가도록 하는 게 홍준표 의원의 확고한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심의 정권 교체가 그렇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홍준표 의원도 역시 그런 당을 위한 마음으로 어쨌든 정치를 그리고 본인의 정치 앞날도 생각을 하지. 김한길 등등에서 구민주계 그래서 윤석열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김한길 등을 위시한 구민주계는 이 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이 중심으로 해체되는 걸 원할 수도 있죠. 네, 윤석열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에 누가 적합도 측면에서 높게 네. 나오냐, 누가 또 경쟁력이 높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 적합도 측면에서는 윤석열과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 적합도 측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43.5%가 나왔고 윤석열 후보가 32.7%가 나왔어요. 꽤 차이가 많이 나서 11% 두 자릿수 정도 차이잖아요. 차이가 나서 적합도 측면에서 꽤 차이가 났고요. 그러면 단일화 경쟁력에 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안철수 후보가 43.3%, 윤석열 후보가 35.8%로 해서 여기에 경쟁력에서도 한 7.7% 정도, 네. 7.5% 정도 차이가 나서 7, 8% 정도 사이에 있는 네. 적합도와 경쟁력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꽤 높게 나왔고 네. 도덕성 측면에서도 주요 모든 후보들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그 도덕성 측면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35% 이상. 나머지는 도덕성 측면에서는 한 17%부터 13%까지 있는데 저는 그 문항을 저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윤석열 정말 이 측근이란 자들은 이거 보고 진짜 반성해라.